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 12시 35분쯤 됐습니다. 오늘 일을 막 시작했고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 이 트럭에 대해서 인스펙션,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인스펙션,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 타이어, 서스펜션, 모든 그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들 있죠, 용액들, 그런 거 체크하는데 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카나다 퀘벡주의 법률은 8분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오늘 일할 수 있는 페이퍼를 하나씩 줍니다. 이것이 내가 일한 내역,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또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의 수입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시간당, 여기 카나다에서 트러커들은 대부분 시간당 얼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말하는 최소 근로 그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도 뭐 최소는 아니지만 이제 트러커로서 일하면서, 트러커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운전사 중에서 트레일러 운전사가 제일 많은 월급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크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른 크게 트럭들보다 조금 더 엄격해서 조금 더 받는 것 뿐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엔진을 일단 온은 해놨는데 일단 라이트 모두 다 켜고요. 엔진을 다 끕니다. 일단은 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엔진은 끄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망이, 타이어 두들겨 볼 때 쓰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세미, 아주 강한 수세미는 아니고요. 거칠거칠한 수세미인데, 유리창에 붙어있는 벌레들 운전하다가 부닥쳐가지고 늘어붙은 것들 띄어내는 데는 이거 최고고요. 이거는 그냥 윈덱스, 그냥 유리창 닦는 거. 근데 제 경험으로는 유리창은 닦으실 때 무조건 액체를 먼저 뿌리고 솔질을 하는 것보다 마른 휴지, 이런 종이가 있어요. 막 부엌에서 쓰는 종이, 누런 종이, 이런 종이로 한번 먼지를 긁고 나고, 그거로서 매일같이 한다면 뭐 따로 이런 용액을 안 써도 충분하게 운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엔진 룸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차들은 이 엔진 위에 운전석이 있으니까 다른데, 저희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엔진 룸을 열고 백밀러 하나 체크하고, 첫 번째는 라이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라이트도 있지만, 이 밑에, 트럭 밑에 기름이나 액체들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뭐가 샜다면, 밤새도록 세워놨는데 샜다면은 이게 엔진입니다. 이거는 와셔액. 그 다음에 여기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벨트 장력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너무 헐렁하나, 날씨가 더워서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 엔진 오일 체크를 할 때는 모터를 꺼야 돼요. 모터를 끄지 않으면 엔진이 돌아가면 엔진 오일의 양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확 낮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엔진 체크를 하기 전에는, 엔진 오일 체크 전에는 반드시 모터를 끈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양. 그 다음 이거는 부동액, 냉각수. 이거는 스티어링,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고요. 이건 필터, 오일 필터고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라이트를 체크했으니까 이제 배터리 소모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꺼요.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건 아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깜빡이.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 여름이라서 저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닦기 때문에 휴지가 떨어졌거든요. 올라가서 매일 아침 저는 하는 게 유리창 닦는 거예요. 여기가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먼지가 항상 껴요. 그래서 물을 묻히기 전에 무조건 휴지로 한번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먼지 속에 있는 뭔가 불순한 성분이 번져서 더 닦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른 걸레질 기본이죠. 프로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 다음 유리에 직접 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헝겊에다 직접 뿌려가지고 여기 근처에 보면 벌레가 묻은 데가 있어요. 벌레가 묻은 데만 박박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살짝 싹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누런 종이로 한번 닦아줘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햇빛에 걸쳐서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이게 번진 게 다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 와이퍼 액으로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와이퍼로 닦아주면 요 사이드는 안 닦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따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벌레 묻었던 데는 반드시 바로 여기도 있네요. 이 수세미가 뭐 자동차 이제 개인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리창 기스 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유리가 기스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좀 죄송하지만 침이 제일 좋아요. 침을 바르면요, 침은 자국이 안 남아요. 닦았을 때 신기하죠? 그리고 빨리 없어져요. 흡수가 잘 된다고 하나? 시발류처럼 깨끗하게 흔적 없이 이어지는 건 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이 사람 침 말고 동물의 침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와셔액 만드는 것도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위에 앞 유리창은 벌레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 창들은 그냥 걸레질만 휴지질만 한번 합니다. 백밀로 항상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뭐 특별히 닦을 것도 없고 시간도 적게 들고요. 이걸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행히도 이 카나다에서 로컬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다 데이캡이라고 해서 뒷창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없는 차도 있어요. 없는 모델도 있는데 저희 회사 차들은 그 프레이트 라이너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가 볼보도 운전해 봤거든요. 근데 볼보 뭐 i60라는 자동차가 그건 제가 아는데 문제는 볼보는 전기 장치 있지 않습니까? CPU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좀 피곤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레이트 라이너는 전기 신호 같은 거에 고장은 거의 없고요. 문제가 있다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여기 보면 조그만 게 있거든요. 침으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좀 더러워도 내 차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먼지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국도 없고 먼지만 쌓인 먼지만 치우면 되는 거니. 자, 이렇게 해서 유리창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할 게 이제 청소는 끝났고요. 이제 안전 앞바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긴 다 했죠. 이거 뭐 냉각수 했고요. 엔진오일 했고, 이건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면 잘 움직이나, 엔진을 걸면 더 잘 돌아가는데 이 정도로도 이 조인트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 서스펜션, 마스터 서스펜션 이거 중요해요. 원래는 옛날에는 3개 막 4개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엔 나오는 건 다 1개로만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압 아먹티서, 그러니까 서스펜션 따로 있고요. 에어는 없습니다. 앞바퀴에.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충분하게 콤플레 단단하고요.
예, 기름 샌 거 있나, 여기 가운데 허브 오일 그리고 비스들 잘 체결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열릴 수 있으니까 전기나 기름통 확인, 그리고 내가 연결할 호스, 특히 여기 고무 차오, 이게 한국을 보니까 이렇게 꽂더라고요. 근데 탄탄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걸랑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가끔 가다가 트레일러하고 헤드하고 그러니까 트레일러하고 샤시하고 분리할 때 너무 바쁘다 보면 저 호스를 빼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서 호스 다 잡아먹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끼우는 식은 아주 단단하지가 않아서 웬만한 그냥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쑥 빠지거나 아니면 그 호스만 잘라지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쓰는 그렇게 푹 꽂아가지고 그 정비용 기구들 하면, 만약에 헤드 나가고 샤시 서 있는데 저기 브레이크 라인을 갖다가 계속 샤시에 꽂아놓은 상태에서 트럭이 앞으로 나가면 아마 이 컴프레서하고 연결되는 모든 호스가 다 고장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 서스펜션, 마스터 서스펜션 확인했고요. 이거는 겨울철에 따뜻하라고 저기 뭐죠? 엔진 돌리지 않고 날로 돌아가기, 히터 돌아가는 거, 무시동 히터. 제가 용어가 조금 모자라서 버벅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본닛을 덮어주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 잠금, 이렇게 잠가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저거 안 잠그고 정신없이 갔다가 운전 중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휙 열리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도 뭐 있었나 모르겠다. 있겠죠, 어딘가에. 자, 내가 예약해둔 15분 저희가 금방 끝났네요. 인스펙션. 뭐야? 하이백스비 뭐가 잘못됐네요. 8분 40초 타이머 시작. 하이백스비 8분 15초 타이머 시작.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알람을 맞춰 놨거든요. 아까 14분 정도.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인스펙션 단추를 그러니까 점검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앱에 들어가서 그걸 누르지 않아서 지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8분, 지금 50분이니까 뭐 조금 서두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안 좋죠. 다음, 이제 엔진을 켜고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고 핸들 높이 조정을 하고 의자 좀 당기고 의자 위를 올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이 외관은 다 됐으니까 안에서 할 것이 클락선. 이거는 강력 빵빵이, 이건 약한 빵빵이. 그 다음 앞유리를 체크했는데 뭐 보일 건 없지만 와이퍼 작동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에 공기가 차면 지금 여기가 지금 공기 압력 측정기가 있거든요. 지금 120이에요. 저희는 법적으로 119에서 120에서 126에서 컴프레서가 멈춰야 되는데 120인데 지금 멈추는 소리가 들리죠. 푹 하고 공기가 빠진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 브레이크 했을 때 압력이
20파운드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뭐예요. 숫자로만 알아요. 지금 100까지 내릴까요? 그러니까 적정량에서 한번 눌렀을 때 공기가 빠지는 걸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레일러의 트레일러의 헤드에 브레이크를 빼고 자유롭게 한 다음에 이걸 80까지 내려요. 이 공기 압력기를 약 80까지 내린 다음에 풀 브레이크하고 1분 동안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컴프레서가 잘 돌아가면 이 바늘이 제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살살살살 100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프레서가 지금 잘 돌고 있고 잘 그 공기 저장 탱크에 제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에어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뭐 이거 끝장나면 뭐 큰 사고잖아요. 자, 보니까 1분은 안 됐지만 벌써 아까 80 정도에서 제가 풀 브레이크 했는데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는 약 60까지 내려가서 빨간 줄에서 지금 공기가 없다고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저렇게 브레이크 경고등이 나오면 엔진을 꺼요. 엔진을 끄고 그 다음에 다시 엔진 스톱하면, 엔진을 온 하면 바늘이 지금 공기 압축 그 강도가 약 60, 59걸랑요. 이 상태에서 50을 저 바늘이 같은 자리에서 1분 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마자세 1분 동안 유지하고 있듯이. 왜냐면 만약에 엔진이 꺼졌어. 근데 브레이크는 꼭 하고 있어야 돼. 이랬을 때 브레이크의 압력이 저만 빠지면 미끄러나거나 부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지금 컴프레서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트럭에 대한 점검은 끝났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갈 트레일러 저 박스를 찾아서 인스펙션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가져갈 번호는 2256입니다. 지금 독에 있다고 대강의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덕을 체크하면서 제가 가져갈 트레일러를 찾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회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찾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번호가 이렇게 미싱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디스파치, 그러니까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바로 다른 트레일러를 주거나 아니면 너무 늦었을 경우에는 일을 하는 그 순서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덕에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덕을, 저쪽 조금 전에 지나왔던 데는 짝수 번호들이고 여기는 홀수 번호들 덕이에요. 예, 여기는 좀 약간 번호가 좀 이상하죠. 짝수 번호 줄 따로 있고 홀수 번호 줄 따로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번호가 홀수면 홀수만 뒤지면 되고 짝수면 짝수만 뒤지면 돼요. 2256. 근데 2256을 어디서 찾니? 근데 아침에 일하는 션터가 일하는 일머리가 없어서 그냥 봐가지고 나가 이 자리를 비워도 되겠다 하면 무조건 저기 컨테이너 이 박스 적재 장소에다가 치워버리기 때문에 저랑 안 맞아요, 코드가. 지금 특히 지금은 제 일할 줄을 몰라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요령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 자, 어쨌든 내가 갖고 갈 트레일러 번호만 찾으면 됩니다. 2256. 여기서부터 5개의 섹션이 있어요. 5개의 줄이 있는데 5개의 줄을 뒤지면 돼요. 2256. 여기 있네요. 2256번 오래된 트레일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저거 돈 주고 사면 한 100만원 하려나? 100만원은 더 하겠네.
자, 들어갑니다. 포크. 킹핀하고 픽스 휠 5번째 바퀴 축하고 트레일러하고 트럭하고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할 것은 액티브에 들어가서 가지고 갈 내 트레일러 그러니까 트레일러 박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2256을 누르면 여기 나와있죠. 2256 이걸 눌러요. 이게 내가 갖고 갈 거니까. 그러면 이 기계가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얘를 레코딩 합니다. 근데 버그가 길어요. 오늘은 따로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그냥 인스펙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2256, 그 다음 나가기 전 운전하던 도중에 운전 다 끝나고 라고 하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옵션 시작하기 전 한 다음에 총 19가지의 체크가 있는데 다 하진 않습니다. 5가지. 그 다음 내려서 하이 빅스비 8분 45초 타이머 시작. 미니멈이 8분인데 버그 타임이 있으니까 저는 여유를 몇 분 줍니다. 그 다음 엔진을 끄고요. 시끄러우니까 단지 대신에 키를 다시 온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야 인스펙션 끝나자마자 바로 엔진을 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열쇠를 돌린 다음에 약 25초에서 3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전기장치들이 버그가 안 일어나서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건 제 노하우 중에 하나, 뭘 노하우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배운 선배들한테 배운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대신에 배터리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 에어컨을 다 꺼놨습니다. 다음 라이트를 또 까먹었네요. 라이트는 다 켜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이 깜빡이, 아까 비상등. 왜냐면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를 한꺼번에 체크해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누가 있으면 왼쪽 깜빡이 들어온다, 뭐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다음 이제 트럭에 붙어 있는 호스를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라인에 연결해 줍니다. 이건 라이트, 우리나라랑 똑같죠. 얘는 그냥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냥 끼고 내려야 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꽂던데 편하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으면 이제 트레일러 브레이크 빨간색이 이걸랑요. 이 빨간색을 눌러줌으로써 해서 이 트레일러는 이제 브레이크가 풀린 거예요. 트럭에만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고요. 왜? 이 트레일러에, 이걸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트레일러에 브레이크를 풀어줘야지 공기가 이 트레일러 안에서 트럭에 있는 공기 저장 탱크에 있는 공기가 이 트레일러에 있는 브레이크 라인을 타고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거는 여기서는 돌린다 해서 이름이 돌리, 영어예요. 돌리라고 하고, 여기는 브로드 쓰기 때문에 브로드는 베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등, 깜빡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위험을 표지판 다는 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빈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어 안쪽. 왜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되냐면, 소리 들리시죠? 이건 지금 에어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서스펜션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서스펜션이 다시 올라가요. 서스펜션이 어느 거냐? 얘예요. 이 에어백. 얘가 공기가 차면서 서스펜션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야지 도로에 나갈 수 있지. 이걸 서스펜션이 저렇게 공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나가죠. 그러면 얘를 건드려서, 울퉁불퉁한 길에서 얘를 건드려서 이게 파손될 수 있어요. 그럼 큰 사고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도 있겠죠.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턱레임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슬라이드를 타고 이 축들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올해서부터 바뀌었어요. 법이. 트라이얼 끝에서
여기 화살표 있는 데까지가 딱, 저 트레일러 맨 앞 대가리서부터 여기까지가 41피트예요. 요 41피트 자리에 이 축의 가운데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무게중심이 트럭이 오기 때문에 뒤에 가는 건 정말 싫은데 앞으로 당기는 건 내가 좋아해요. 대신에 스윙백이라고 해서 급 커브를 돌 때 이 백이 건물들을 칠 수가 있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법칙, 트레일러 처음부터 여기까지 41피트까지 축의 중앙에 오게끔 하는 법칙은 저한테는 아주 굿뉴스였습니다. 다음, 이거는 옆에서 볼 수 있는 트럭, 앞에서 볼 수 있는 트럭. 이게 밤에 돌다 보면 이게 없으면 뭘 칠 수 있는지 안 칠 수 있는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가바리라고 하는데 여기 말밖에 몰라요. 가바리 등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라이트 들어오고요, 깜빡이 들어오고요, 차폭등 들어오고요, 저 위에 트레일러 높이 등 들어오고요. 3개입니다. 어떤 건 5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문짝은 반드시 걸어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서 가다가 경찰한테 적발되면 라라라라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돈 내세요 그럴 거예요. 자, 오늘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은 2개인데 저는 1개만 쓸 거고, 저거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스트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던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짐 흔들리지 않게 맥는 줄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위에 있는 게 바라고 하는, 저건 바라고 하는데 큰 긴 막대기 알루미늄으로 된 거, 저건 반드시 바닥에 있지 않고 저렇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법규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죠. 일단 문 잘 해결됐고, 100만원짜리 트레일러라서 문짝도 참, 자, 등은 다 LED로 바꿨어요. 그래도 가발이, 중간등, 미들 라이트는 잘 체크하고, 여기에 위험물 표지판에 아무런 위험물 표지판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 타이어, 공기압, 서스펜션. 다음, 이거 가로로 지지대, 이건 세로 지지대. 이게 뭐 휘거나 떨어지거나. 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에 인스펙션 할 때, 약간 점검할 때, 떠나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트럭과 뒤에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 점검하는 거, 약간 출발 전 점검하는 거 영상을 찍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도구가 바디캠이나 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카메라 영상기가 아니고요, 안경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이 카메라에 녹음할 수 있는 영상,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길이가 3분밖에 안 돼요, 한 번에. 그래서 매번 3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해요. 왜라 뭐 촬영 시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경이 알아듣고 또 자기가 영상을 찍고 그러는 거라서. 근데 그렇게 한 3분짜리 7편을 찍고 나면 배터리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접어놨다가 지금 낮에 하루 종일 충전시켜 가지고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경 카메라죠. 이제 오전에 가는 3군데에 둘러서 상차하는 거, 손님들의 저희 회사에 회사한테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 3군데를 둘러서 물건을 실어서 회사에 떨어뜨리고, 오늘은 4번째 픽업을 하러 왔어요. 여기는 픽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차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트레일러들 있죠? 저 트레일러들은 지금 다 빈 트레일러들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저런 빈 트레일러를 가지고 오면 오늘 오전에 저희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가 빈 트레일러를 갖다가 왼쪽에 있는 독에다가
파킹을 하면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트레일러를 채웁니다. 그날의 물건들을. 그러면 제가 저녁에 회사에서 가지고 온 빈 트레일러를 왼쪽에 있는 독에다가 붙여놓고 미리 갖다 놓은 이쪽 이 파란 트레일러는 지금 꽉 찬 상태거든요. 저걸 제가 다시 가지고서 걷어서 회사로 갖고 돌아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여기서는 스위치 교환한다는 그런 작업 내용이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버벅거리는 것은 여기서 그냥 운전을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거의 안 해요. 또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기회도 없고 다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이랑 뭐 여기 카나다 현지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가벼운 인사나 하고 뭐 밥 먹었냐, 잘 지냈냐, 어디 아프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지. 뭐 우리나라 한국 같은 트럭 기사님들께서 뭐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하듯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서툴죠. 좀 서툴어요. 지금 여기 8월 6일인데 벌써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낮 기온은 아침에 19도였는데 지금 현재 기온 자동차에 있는 거는 29도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 4,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쪽 카나다 이 지역은 좀 있으면 눈 오고 바람 불고 삭막한 시간이 계속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공사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용어로는 고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같은 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셔틀 A와 B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겠죠. 셔틀이라는 것이.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에 처음 취직하면 처음부터 고정으로 왔다, 셔틀이나 뭐 고정, 월급은 똑같아요. 급료는 똑같은데, 똑같다기보다도 이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횟수가 올라가면 그 호봉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올라요.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좀 생기면 그 호봉이 좀 올라가서 뭐 115원, 뭐 110원 뭐 이런 식으로 시간당 계산합니다. 여기는 일에 대한 급여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하면 뭐 급여를 떠나서 이렇게 고정 일자리를 한 군데만 계속 가던 데만 가서 가는 그런 게 일이 편하니까 그런 일은 안 주고요. 처음에는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거래처를 다 방문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똥개 훈련시키는 식으로 그냥 뭐 어려운데 쉬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보냅니다. 그거 수습 기간이라 하겠죠. 그것을 한 1, 2년, 3년 정도 하면 트럭도 자기 트럭이 생기고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기 제가 빗자루를 하나 놨는데 그게 계속 떼갈락 거리네요. 트럭도 자기께 생기고, 그리고 하는 일도 고정으로 가던 데만 가서 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사이클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째 계속 같은 일을 똑같이 아침에서 저녁 끝날 때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오후 12시 반, 점심시간대 12시 반에 시작해서 끝나는 건 밤 11시에서 11시 반, 11시 45분. 평균 잡아서 하루에 10시간 15분 정도, 15분, 10시간 30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내가 잘못 나가지고 소리가 아주 시끄럽네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카나다에서는 보통 뭐 저와 같은 방법으로 다들 일을 할 거예요. 뭐 처음에 입사하면 조금 어려운 길 가리지 않고 트레이닝 해준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 보내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자기가 경력이 생기고 호수가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지만 일도 좀 더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를 제가 지금 떠난 장소는 저희 회사에서 한 24km, 29km 잘 모르겠는데 24, 25, 29, 20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이죠. 한번 들어가면 저런 데 가서는 뭐 자기 일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30분이면 일이 보통 다 끝납니다. 이제 들어가면 가서 이 트레일러 파킹 시켜놓고 떨어뜨려 놓고 이제 또 다른 트레일러를 가지고 한 22km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른 저희 회사의 다른 그 대리점에 가져다 줌으로써 저의 오늘 일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대강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끝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트레일러를 이렇게 뭐 트레일러가 됐든 컨테이너가 됐든 한번 샤시를 체결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샤시를 쓰는 거겠지만요. 저는 계속 이 트레일러를 하루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아침에 하나. 예, 트레일러가 하루에 뭐 많게는 오늘 한 것만 해볼게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하나, 그리고 회사에서 나올 때 둘, 조금 전에 떠난 장소에서 세 번째, 회사에 가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떠나가지고 도착지에서 또 다른 거 하나. 예, 5개의 트레일러를 바깥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돌리 알죠? 다리 이렇게 랜딩머신이라고 하던데 그 랜딩머신 내리고 줄 뽑고 문 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은 더 빡셉니다. 하루에 그거 5개 정도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